안녕하세요. 드림위버 CC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자와 페이지의 속성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글자의 속성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바로 바디죠. 몸통 부분 바디에 한글이나 영문, 숫자 또는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한 글자의 줄을 바꾸는 태그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P태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P태그는 파라그래프를 줄여놓은 말인데요. 단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단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기 시작해서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데요. 바로 그 엔터를 치는 부분에서 P태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줄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글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BR 태그인데요. P태그가 단락을 나눠줬다면 BR 태그는 줄을 바꿔주는 태그입니다. 자, 우리가 BR 태그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서는 Shift 키와 Enter 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되고요. BR 태그가 적용이 되면 줄이 바로 바뀌어서 다음 줄의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문자는 드림위버 안에도 우리가 삽입할 수 있도록 값이 따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내용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자음을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의 자음을 입력해 주는 건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말의 자음이죠. 자, 이렇게 자음을 입력하고 바로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특수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자음마다 들어있는 특수 문자의 모양이 모두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선택해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글로 음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대자를 바로 입력해 주시고 한자 버튼을 눌러주셔서 바로 변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입력해서 다시 한자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를 한꺼번에 한자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한 글자 한 글자 변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을 입력하고 바로 한자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뜻이 다른 같은 음의 한자들이 모두 다 보여지게 되고 그 중에서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헤딩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헤딩 태그는 우리가 보통 H 태그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열어놓은 속성창 부분에서 자, HTML 부분을 보시게 되면 포맷 부분에 H 태그가 보여집니다. 자, H 태그는 말 그대로 헤딩, 그러니까 제목을 입력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태그인데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H 태그 1번, H 태그 2번. 자,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번호가 매겨지는 값은 결국 크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1번 값이 가장 작고 H 6번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순차적으로 점점 값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B 태그와 I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B 태그와 I 태그는 스트롱 태그와 EM 태그와 같은 태그이고 지금 현재 드림위버에서는 스트롱 태그 그리고 EM 태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결국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어떤 태그를 사용하시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역시 속성창 부분에서 HTML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볼드를 뜻하는 B자가 보여질 거고 이탈릭을 뜻하는 I자도 보여지실 텐데요. 자, B라는 값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글자를 볼드체로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I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글자를 기울임꼴, 그러니까 이탈릭체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시고 나서 그 글자에 블록큐트라는 태그를 적용해서 안쪽으로 글자를 들여쓰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자, 값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블록큐트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여쓰기 한 값을 다시 취소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결국 내어쓰기가 되겠죠. 리무브 블록큐트 값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적용된 들여쓰기가 삭제가 돼서 결국은 내어쓰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림위버에서 글자를 입력하실 경우에는 글자가 좌측 정렬돼서 가장 왼쪽에 쓰여지기 때문에 한 번도 들여쓰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어쓰기를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페이지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바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바디 부분에 색상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 글자의 색상을 바꿔주는 값, 그리고 좌우상하의 여백을 설정하고 링크 텍스트에 대한 값들도 설정하는 부분이 모두 다 페이지 속성값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속성 값은 여러분들이 메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속성창 부분에서도 버튼화되어져 있는 값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 속성 값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HTML 코드 값을 설정해서 바디 페이지에 대한 속성 값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CSS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CSS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HTML 코드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었던 것처럼 바로 코드창 부분에서 HTML 코드의 속성을 적용해서 우리가 값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자, CS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타일로 저장을 해주는 값입니다. 우리가 바꾼 값들을 스타일로 저장을 해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자, 두 개의 값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값을 설정하셨을 때 크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겠죠. 자, 둘 중에 어떤 값을 사용하시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림위버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림위버로 이동을 했고요. 새로운 문서를 한 장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N 단축키 눌러줬고요. 자, 기본 값을 이용해서 문서를 열어줄게요. 자, 문서 유형은 HTML로 해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를 좀 입력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를 한번 입력한 적이 있었죠. 자, 저는 이 부분에 자, 우리말로 글자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드림위버 두 번째 시간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 상단에 지금 작업한 내용이 있는데 저장하지 않았다라고 뜨게 되죠. 자, 저장은 제가 조금 나중에 해줄 거고요. 자, 저는 이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요.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엔터를 쳐주게 되면 한 줄이 떨어지고 그 다음 줄에서 지금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p 태그가 적용된 값이 보여집니다. 자, 제가 코드 값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분할해서 볼 건데요. 글자를 입력한 다음 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시 p 태그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단락 태그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위쪽에도 역시 p 태그가 적용이 되고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해줬는데 자, 아래쪽 부분에는 지금 MBSP라는 값이 들어온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값은 바로 공백 문자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드가 설정이 될 경우에 자, 빈 값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공백 문자를 하나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올 거고요. 자, 제가 위쪽에 있는 글자를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컨트롤 C 눌러주게 되면 복제가 될 거고요. 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저는 줄을 떼지 않고 그러니까 단락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줄만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엔터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쉬프트와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글자 좀 입력해 볼까요? 자, 저는 줄바꿈 태그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바로 뒷줄에 글자가 입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 태그와 BR 태그는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특수 문자를 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엔터 쳐서 P 태그 적용시켜줬고요. 지금 한 줄이 떨어진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말에 자음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미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미음 안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특수 문자들이 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음을 입력해줬고 바로 한자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랬더니 아래쪽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의 모양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마른 목골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제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바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다시 미음을 입력해주고 자, 또 한자 버튼을 눌러서 제가 전화기 표시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이응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대부분 넘버링에 관한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저는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를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값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제가 리을을 선택해주고 자, 한자 버튼 눌러주게 되면 단위에 대한 값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입력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단위 값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음을 입력하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미음이 보여지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시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한자 버튼 눌러서 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제없이 값을 선택해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엔터 눌러줄게요. 자, 이제 한자를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먼저 다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글자를 동시에 바꿔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제가 한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대자 부분에 대한 음이 같은 다른 뜻의 한자들이 지금 모두 다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큰 대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이 모두 다 풀리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자 버튼을 눌러도 적용되는 값은 없습니다. 자, 결국 한 글자씩 변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한자를 선택을 해주고 다시 키보드의 한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또다시 같은 의미의 다른 뜻의 한자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모두 다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한자 버튼을 눌러주신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씩밖에는 변경하실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국자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각형 형태로 보여지거나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값은 기본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한자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글꼴들이 있죠. 굴림이나 도둠 또는 바탕, 궁서. 자, 이런 글자들은 모두 다 한자를 지원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우리말 폰트 중에서도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고 한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딩 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 부분에 있는 글자를 좀 선택을 해주고 속성창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속성창 부분에는 HTML 값과 그리고 CSS 값이 나눠지게 되고요. 자, 두 개의 값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우선 우리는 HTML 값을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서식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단락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영문 버전에서 포맷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서식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자, 없음이라는 값도 있고요. 자, 단락도 적용이 되어져 있죠. 자, 그 아래쪽에는 자, 머리글 1번부터 자, 6번까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헤딩 태그입니다. 자, 제가 머리글 1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글자가 굉장히 커졌고요. 자, 뿐만 아니라 볼드도 지금 적용이 된 것처럼 보여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H 태그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는 두껍게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마우스를 오늘은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놨죠. 자, 그러면 태그가 바로 H1번 태그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분할해서 코드값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H 태그가 지금 여기 열렸고요. 우리가 글자를 쓰고 그 다음 부분에 H 태그가 닫혔습니다. 결국 H1 태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만 이렇게 크고 두껍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H 태그를 여기에서 닫지 않고 자, 컨트롤 X 잘라낼게요. 대한민국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와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럼 H 태그가 지금 이 아래쪽에 와서 닫혀진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저는 디자인도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글자들이 모두 다 커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H 태그가 적용된 부분이 굉장히 넓게 설정이 된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H 태그를 닫아준 부분이 대한민국까지이기 때문에 H1 태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글자들은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다시 잘라줬고요. 자, 우리가 원래 지정했었던 부분에 다시 붙여놓고 자, 이렇게 디자인 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값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두 번째 글자에도 역시 H 태그를 적용을 해줄 건데요. 자, 이번에 2번을 좀 적용을 해볼까요? 자, 글자의 사이즈가 조금 작게 보여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래쪽에 줄바꿈 태그라는 글자는 BR 태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값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선택을 해주고 H 태그 3번을 적용을 해줄게요. 자, 조금 더 줄어들었죠.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선택해서 제가 4번 값을 주게 되면 값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장 크고 6번이 가장 작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분할해서 코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H2 태그, H3번 태그, 4번 태그 순서대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왔고요. 자, 저는 이 글자의 내용을 모두 다 삭제를 좀 해주고 제가 내용을 조금 복사해서 긴 내용을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나 해줬고요. 자, 컨트롤 V에서 내용을 좀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배운 값부터 먼저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저는 서울의 의미라는 글자에 H 태그를 적용을 해줄 건데, 자, 한 3번 정도 적용을 해줄까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가 크게 적용이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값을 따로 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 4번 정도 줄게요. 자, 그런데 위쪽에 있는 글자가 지금 함께 줄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BR 태그를 적용한다는 건 결국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함께 값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엔터를 쳐서 줄을 좀 바꿔주고 윗부분에 와서 다시 다른 값의 H 태그를 줄게요. 자, 2번을 주게 되면 자, 이제 문제없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이 부분을 붙여 쓰고 싶고 H 태그는 서로 다르게 주고 싶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그냥 입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웹페이지를 작업하실 경우에는 자, 글자를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짜시든 AP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레이아웃을 짜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글자를 한 번에 다 입력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걱정 마시고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다음 제목인 대한민국 근대 문명의 시발점 서울이라는 이 글자의 내용을 조금 두껍게만 만들어주고 싶고요. 자, 글자의 크기는 변동 없이 볼드감만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속성창 부분으로 오시면 자, B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자, 굵게라고 보여지죠. 자, 영문 버전에서는 당연히 볼드라고 툴팁이 뜹니다. 제가 클릭해 줄게요. 자, 그랬더니 글자는 지금 두껍게 바뀌었고요. 이 부분에 적용된 태그는 지금 스트롱 태그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스트롱 태그가 적용된 값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해 놓은 값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자, 대한민국 근대 문명의 시발점 서울이라는 글자에 스트롱 태그가 앞뒤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앞에서 열렸고요. 서울이라는 글자 뒤쪽에서 닫혔으니까 당연히 이 글자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글자는 약간 기울임꼴로 써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탈릭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속성창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자, 볼드 옆부분에 기울임체라고 해서 이렇게 I자라는 글자가 보여지죠. 자, 제가 클릭해 줄게요. 자, 그랬더니 글자들은 모두 다 이탈릭체로 변경이 됐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지금 EM 태그가 적용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I 태그도 있고 B 태그도 있는데요. 드림웨버에서 적용되는 기본값이 볼드는 스트롱, 그리고 이탈릭은 EM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EM 태그 선택해 주시고 코드뷰를 함께 보시게 되면 자, 앞뒤에 EM 태그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탈릭체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는 볼드도 함께 적용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속성창에 있는 B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볼드와 이탈릭이 동시에 적용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게 되면 전통 앞부분에 EM 태그와 스트롱 태그가 열렸고요. 서울이라는 글자 뒷부분에 스트롱 태그도 닫혔고 그리고 EM 태그도 닫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버튼은 토글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볼드는 지금 적용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태그를 지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볼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볼드는 해제가 되고요. 자, 이탈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제가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이 값에 적용된 것은 지금 P 태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속성창 부분을 이동하시게 되면 자, B 태그와 I 태그 옆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용 블록 제거, 인용 블록이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이게 바로 블록 큐트라는 값인데요. 자, 우선 제가 안쪽으로 들여쓰기 하고 싶은 글자를 이렇게 모두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들여쓰기, 블록 큐트를 적용해 주게 되면 글자들은 마치 탭키를 눌러준 것처럼 한 단락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 태그바를 좀 볼게요. 자, 그랬더니 블록 큐트라는 값이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한번 이 값을 선택을 해주고 한 번 더 들여쓰기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글자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번에는 이 값을 좀 해제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인용 블록 제거, 그러니까 리무브 블록 큐트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점점 값이 이렇게 해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블록튜트라는 값은 원래 인용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올 때 사용했었던 값이기 때문에 좌측 값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두 군데 모두 다 값이 적용이 되면서 점점 줄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제거를 해서 다 앞쪽으로 좀 당겨 볼까요? 자, 그러면 인용구, 블록튜트가 모두 다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페이지의 속성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페이지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속성창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페이지 속성이라는 버튼도 보여지고요. 자, 또는 수정, 모디파이 부분으로 가시게 돼도 역시 페이지 속성 값이 보여집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용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페이지 속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저는 메뉴에서 한번 선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페이지 속성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메뉴바에서 열어주던 또는 속성창 부분에 있는 페이지 속성 버튼을 선택해서 열어주든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선 범주, 카테고리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지금 모양, CSS라고 되어져 있고 똑같은 값이 하나 더 있죠. 자, 똑같이 모양인데 지금 HTM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문 버전에서는 모양 부분에 어피어런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링크 CSS, 자, 머리글 값도 보여지고 제목 인코딩 값도 보여주고 그리고 바탕 이미지 값도 보여지죠. 자, 우선 우리는 모양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CSS를 사용할 때 텍스트 색상, 배경색, 그리고 글자의 크기, 글자의 글꼴 값이 보여지고요. 배경 이미지와 반복값, 그리고 좌우 상하의 여백 값이 보여지죠. 자, 모양 HTML 부분에서는 배경 이미지, 그리고 배경 색상, 텍스트의 색상과 링크의 색상도 보여지죠. 자, 그리고 여백 값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선 HTML 값에서 적용을 좀 해볼까요? 자, 차이는 여러분들이 태그에 적용을 해주느냐 아니면 하나의 스타일로 묶어서 저장을 해두느냐 차이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저는 배경 색상을 한번 변경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우리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6진수 코드 값을 알고 있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이 부분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디자인 기능사나 또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값들의 코드를 다 16진수 코드로 알려주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값을 직접 입력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는 포토샵에서 골라온 색상을 그대로 값을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값을 골라주실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채도와 밝기 정도를 선택을 해주고 색상 값을 변경하게 되면 그 채도와 그 명도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을 교체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저는 약간 푸른색 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명도 값을 조금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색상이 변환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옆부분에서 값을 드래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클릭해서 값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바탕색으로 사용할 색이니까 조금 연한 색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값을 기억시켜 놓으실 생각이시라면 자, 더하기 표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와치, 견본 부분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 또는 나는 바탕 부분에 있는 색깔 중에서 하나 골라오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스포이드 값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값을 꼭 찍어주실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다른 색상을 사용하셨을 때는 유용하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상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만든 색상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색상창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값은 그대로 코드로 들어오게 되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창은 닫혀지게 되는 거죠. 자, 정말로 배경색이 바뀌는지 제가 한번 적용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배경색이 모두 다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물론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도 바로 적용은 되는데 그럼 페이지 속성창이 닫히게 되니까 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먼저 해줬고요. 자, 이번에 저는 글자 색상도 한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저는 글자의 색상은 자, 이렇게 진한 보라색을 선택을 좀 해줄까요? 자, 그래서 값을 먼저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도 제가 스와치에 등록을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창을 닫고 적용 버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값이 바뀌었는데 자, 색상 톤이 비슷해서 여러분 잘 확인이 안 되시죠? 자, 이번엔 제가 붉은색 톤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밝게 설정을 좀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창을 닫아주고 제가 적용 눌러주게 되면 자, 글자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아직 링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링크 색상은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백 값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 문서를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의 이름은 테스트 2번이라고 줄까요? 자, 그리고 바로 저장하면 확장자 HTML이 붙겠죠? 자,
자, 우리가 이렇게 확장명을 선택하는 것도 환경 설정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우선 저는 저장을 했고요. 자, 저장을 해야 브라우저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F12번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경 색상, 글자 색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직 타이틀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제 문서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브라우저는 꺼줄 거고요. 자, 이번에 라이브로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거의 흡사하게 보여지죠? 자, 저는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여백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드림버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여백이 설정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상단 부분에도 여백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 부분에도 지금 여백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측 부분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자, 물론 하단 부분에도 여백이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글자를 쓰지 않고 자,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줄을 넘겨주겠죠. 자, 그래서 우측의 여백과 하단의 여백은 잘 확인되지 않지만 좌측과 상단 부분에는 자, 이렇게 여백 값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글자만 입력하실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정도 여백은 문제될 것이 없죠. 오히려 바짝 붙었을 때 더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미지를 삽입을 하시거나 또는 플래시 무비를 삽입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만큼의 공간을 떼고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고 이만큼의 공간을 떼고 SWF 플래시 무비도 삽입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글자가 아닌 다른 구성 요소를 삽입을 했을 때는 딱 붙어서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이 더 예쁘기 때문에 우선 여백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속성창으로 들어올게요. 자, 저는 HTML 부분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백에 대한 설정 값이 지금 두 개가 보여지고 있죠. 자, CSS로 가시게 되면 사방의 여백 값을 설정하실 수 있고 자, 우리가 모양에서는 두 개의 여백 값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에서 다 값을 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모두 여백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확인 버튼 눌러줬더니 자, 글자들이 지금 좌측에 가서 바짝 붙었고 상단 부분에서도 바짝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선 저는 문서 저장해주고 브라우저 가서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여백을 없애고 보니까 지금 좌측 부분에는 딱 맞게 붙었는데 상단 부분에 여백이 꼭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자, 지금 현재 상단에 여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값이 바로 H태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고요. 자, 저는 한번 이 H태그를 좀 없애볼까요? 자, 제가 없음 선택을 해주고 자, 다시 한번 저장해주고 브라우저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상단의 여백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H태그는 대부분 다 제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백 값을 스스로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태그를 적용했을 때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여백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우선 저는 창 닫아줄게요. 자, 제가 다시 페이지 속성 부분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HTML에서 적용된 값을 다 지워줄게요. 자, 이 값도 지워주고 이 값도 제가 지워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해주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저는 CSS 부분에 와서 한번 글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어두운 빨강색을 선택을 해서 글자에 넣어줬고요. 자, 배경색은 아까하고 똑같이 적용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적용을 해줘도 아까하고 똑같이 값이 들어옵니다. 자, 우선 저는 확인 버튼 눌러주고 나오고 자, 윈도우 부분에 와서 제가 CSS 디자이너라는 패널을 좀 열어볼게요. 자, 뭔진 모르지만 지금 스타일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왔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body라는 값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CSS를 켜놓고 값을 바꿔주게 되면 자, 이렇게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페이지 속성 부분에 와서 이 값을 모두 다 제거를 해서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적용 버튼 눌러주고 나면 자, 이 부분에 아무런 CSS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을 적용해서 하나의 스타일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 CSS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사용하시든 적용은 똑같이 되는데 저장되는 항목이 생긴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글자의 속성들과 그리고 페이지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